선거 수습하느라고 정신이 없지만 더불어민주당도 뭐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아마 지방선거보다 더 치열한 당권 경쟁이 시작된 것 같은데 오늘 저희 2부에서 이 출마를 공식 선언한 박범계 의원하고 인터뷰도 했는데요. 자, 출마 정청래 의원님 생각 없으시죠? 저도 뭐 전당대회에 출마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네. 여러 가지도 저도 이제 경험을 하면서 예전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20명씩이나 이제 거론되는데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정치적으로 업적을 많이 쌓았고 의정활동 잘했고 근데 나를 왜 못 알아주는 거야? 이런 억울함을 갖는 것은 정치 수양의 부족이다. 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뽑아줄 유권자, 국민 대중들이 나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갖고 있느냐. 아, 저 사람은 당대표 깜이다 아니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나의 준비 정도보다는 대중의 인식 정도가 훨씬 더 중요하더라.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오는 분들 중에 이 사람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아, 저 사람은 깜이 아닌데 하는 것에 대해서 억울해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정치는 타이밍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비슷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의원들이 이 큰 전국적인 선거를 치러보는 경험은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리고 또 이런 선거를 통해서 이름을 많이 알릴 수가 있죠. 그래도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총선 준비도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20여 보니까. 명이 지금 거론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대강 알아요. 이제 그 끝에부터 계산하면 되죠. 이 사람은 아니고, 이 사람은 아니고, 이 사람은 아니고. 소거한다. 예, 제거한다. 그렇지. 소거한다. 예. 그러다 보면 결국 한두 명 남는 거죠, 뭐. 그러니까 친문계가 지금 많이 오는데 사실 일각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배경으로 너도 나도 당권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8.15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는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해찬이냐 아니냐의 선거예요. 그렇죠. 아, 그렇게 봐도 됩니까? 네, 그렇죠. 그렇게 그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는 게 좋아요. 이게 솔직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해찬 전 총리가 나가면 못 나올 사람이 많아요. 수두룩해요. 아, 이해찬 전 총리가 나가면 네. 친문이라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못 나간다는 그렇죠. 겁니까? 자동 정리되는 거죠. 그리고 이해찬 총리가 나가는 순간 네. 경쟁이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가는 것 자체로 욕먹을 수도 있어요. 아니 이해찬 전 총리하고 지금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번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는 이해찬이 나가냐 안 나가냐 사실은 이걸로 큰 그림과 구도가 그것도 있고 결정되는 선거예요. 김부겸이 장관. 그만두고 나오느냐 그것도 굉장히 볼만한 거리인데 왜 그러냐면 이제 김부겸은 아무래도 이제 비문이라기보다도 범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지금 이제 비문은 내가 볼 때 없는 것 같고 거기는 인문이에요. 인문은 또 뭐예요? 새로 이제 문으로 들어왔다. 문으로 들어온 거. 아, 인문이라고? 출문도 있어요. 근데 이해찬 전 총리하고 김부겸 전 이제 고만부 전 장관이 하고 만약에 경쟁을 하면은 굉장히 흥행물이 될 근데 거예요. 이제 김부겸 장관은 본인 스스로 지금 손발을 묶인 게 하나 있어요. 검경 수사권 지금 발표했잖아요. 본인이 당사자인데 그걸 딱 지금 이제 역사적인 이게 작업인데 역사적인 일인데 검경 수사권을 이렇게 비전을 발표해놓고 본인의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주무장관인데 그걸 때려치고 전당대회에 나온다. 그거는 그거는 맞지 않네요. 본인의 지금 손발을 본인이 묶어놓은 거예요. 본인이 그걸 추진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본인은 이제 무슨 계산할 거냐면 이제 대권 도전할 거거든요. 분명히. 네. 이게 나가는 게 대권 도전에 유리한지 유리한지. 불리한지 그런 계산을 이제 많이 고민하고 정두원 전 새누리당 의원,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지방선거 이후에 지금 여권은 선거 이후 후폭풍 수습하기 위해서 전당대회 얘기도 하고 있고 또 야권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이 얘기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어제 한국당 혁신 비대위원장 인선 담당하는 준비위원회가 출범했는데 그 3선에 안상수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네요. 보니까 배현진, 김성원, 박덕흠 의원이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개혁 의지 보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누가 맡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이제 그 김성태 원내대표가 내놓은 이제 일정대로 이제 간다는 의미죠. 이분들은 이제 다음 주까지 비대위원장을 이제 추천하고 이제 끝나는 것밖에 안 되는데. 네. 그래도 이제 골고루 섞어가지고 한번 해본다고 했는데 당장 또 문제가 생겼네요. 또 중진들이 이제 김성태 나가라고 사퇴하라고 또 나왔어요. 이 당은 도대체 끝이 없어요.
자, 이 시대 참 정당인 우리 정청래 의원님 한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이 비대위 준비위원회네요. 네. 그 위자가 3개 들어가네요. 위입니다. 혁신이 비대위, 비대위, 뭐 준비위. 이렇게 들어가는데 예. 비대위면 비대위지 뭐 비대위를 또 만들면 준비위예요. 그럼 그런 얘기도 처음 듣는 것 같아요. 네, 준비위를 위한 예비 준비 모임 같은 것도 해야 되지 않나요? 이게 사실은 시간 끌면서 네. 어떻게 한번 밑돌 빼서 윗돌 한번 막아보자 뭐 이런 식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뭐 안상수 인천시장 출신이죠. 그렇죠. 배현진, 김성은, 박특흠 이렇게 쭉 했는데 이게 이제 보통 정치권 여의도에서 무슨 인선을 할 때 영남 대표 누구, 호남 대표 누구, 뭐 청년 대표 누구 하는데 그 사람이 실제로 뭐 무슨 지역 대표성이라든가 세대 대표성이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그야말로 구색 맞추기인데 이게 사실은 실질적인 효과는 없어요. 아하. 제가 봤을 때 이거 가지고 이 사람이 영남 대표성을 가지고 뭐 갔으니까 우리 영남 지역을 뭐 우대한다 이런 게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구색 맞추기를 좀 하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금 우리 정돈 선배 말씀하셨다시피 종진 의원 5명이 물러가라. 뭐 이러고 그러니까 있거든요. 4호선 의원 5명이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지금 김성태 권한 대행택인데 이 나가라고 하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 뭘 하자는 거냐면 그냥 평소대로 전당대를 열어서 지도부로 구성하자 그 얘기예요. 뭐 비상대책위가 필요 없고 그냥 예. 전당대회를 통해서 예.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해 보자. 자꾸 지금 대표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이제 그 5분입니까? 뭐 거기도 있어요 보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중진들의 당권 경쟁이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뭐 하여간 개파 투쟁에다가 당권 경쟁에다가 뭐 하여간 자리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두 가지 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나는 차기 전당대회에 나가지 않겠다. 네. 내지는 다음 21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 라든가 네. 뭐 이런 게 없으면 끊임없이 자기 정치 한다. 그리고 이 판에 주도권 잡으려고 한다. 그런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뭐 지금 아무도 안 보이고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 하나 지금 보이고 있는 건데 네. 다른 의원들이 생각할 때 배 아픈 거죠. 자, 지금 뭐 심재철, 이주영, 유기준, 정우택, 홍문종이니까 이분들도 뭐 당권 도전이 가능하지 않을까. 자, 비대위원장 관련해서는 후보군들을 좀 보니까 김병준 전 교수, 김종인 전 대표, 김항식, 황교안, 이완구, 김형호, 박관용. 제가 웃어서 좀 그런데요.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잘 웃으셨어요. 아이고, 뭐, 그러니까 지금 전부 다 죄송합니다. 제가 웃을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관계가 돼 있는 사람들이 뭐가 맞지 않은 것 아니면 같은데? 이명박 예. 대통령하고 네. 그러니까 좀 안 맞죠. 지금 이제 비대위원장을 이 중에서 한다. 그러면 정리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제 느낌은. 그래서 그렇죠. 예, 저는 이분들 말고 새로 한 분 추천하겠습니다. 한 명 또 있나요? 정두원. 그 저도 사실은 솔직히 이거는 여기서 그냥 하는 얘기가 이분들보다 아니라 예 맞습니다. 차라리 정두원 같은 분이 가서 하는 게 훨씬 낫죠. 오히려? 아니 오히려가 아니라 왜냐하면 저분이 사심이 없잖아요 지금. 사실 전혀 없습니다. 사심이 없어요. 사심이 네. 없잖아요. 근데 지금 저를 왜 여기서 가지고 이렇게 아니 근데 자연인 정두원도 제가 얘기하는 거지만 네. 저런 캐릭터가 지금 맞아요. 근데 사실 이 지금 비대위를 모시는 사람들 자세가 정말 사심 없이 모시겠다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이 거론되지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무서운 사람들이 거론되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올까봐 지금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좀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아니 이분들은 솔직히 짬짬이가 가능하잖아요. 이분들은 좀 평균 연령이 70세입니다. 연령도 올드보이라는 얘기도 있고 아마 이게 좀 이런 얘기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필요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좀 사람들이 아닌가. 그래서 정두원 같은 분을 못 모셔올 거면 차라리 외국인을 모셔와라. 뭐 히딩크 이런 히딩크 같은 느낌입니까? 아니요. 제가 그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방송 오기 전에 고민을 좀 해봤어요. 네. 정말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해야 되나 했더니 답이 펀뜩 나왔어요. 갈라서는 거예요. 아 어떡해요? 그러니까 친박하고 비박하고 이번 기회에 아예 갈라서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가 돼요. 한 당을 또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싸울 일이 없어져요. 그러고 말고
무슨 언제까지 끝이 나냔 말이에요. 이게. 저는 그게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또 협조할 거 협조하고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친박계가 좀 반발하는 느낌이죠. 그 재선도 마찬가지고요. 김성태 대표가 비박이니까요. 비박이고 그 뒤에 또 김무성 의원이 있고 뭐 이러니까 이제 그렇게 돼. 아니 근데 보통 정치인들이 뭐 개파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면 보통 가치와 이념 이런 거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누구랑 친하다, 누구랑 안 친하다 이런 거 가지고 이 개파 형성을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이제 알다시피 공천권 때문에 그런 거죠. 저 사람이 돼야 내가 나중에 공천받을 수 있다. 이제 이런 걸 기대하고 거기 이제 패거리를 모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중요하죠.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지금 상태에서 자유한국당에서 다음에 공천을 받는 게 유리해요? 그러니까. 예. 자, 홍준표 전 대표가 지난 주말에 김종필 전 총리 빈소에 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친박계가 내가 당을 나가면 당 지지율이 오른다고 했는데 당 지지율 오르는지 한번 보자 이런 얘기했는데 지금 성대모사 한 거예요? 비슷하게 한번 해봤어요. 어떻게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지율 오릅니까? 홍준표 전 대표 나갔으니까. 아, 이것도 제가 생각해 봤는데 네. 이제 홍준표 대표가 당을 많이 망가뜨린 거 사실이에요. 그리고 망가뜨렸고 망가졌는데 어떻게 올라? 망가뜨린 사람이 나간다고 망가진 게 올라가나요? 이미 망가뜨려 놨는데. 벌써 아니, 만들어졌는데. 어쩌면 나하고 생각이 똑같지? 아니,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네. 이 대본 보면서. 아니, 이미 거의 뭐, 기계로 치면 고장을 내놨어. 네. 고장을 내는 사람이 나갔어. 그렇다고 그 기계가 다시 고쳐지는 게 아니잖아요. 고장난 게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더 재밌네. 참 두 분 불러서 좀 이렇게 논쟁도 하고 토론도 하면서 하는데 할 때마다 느끼는 좀 한계인데 계속 일치돼요, 의견이. 아니, 이제 아니, 싸울 이런 일이 토론의 있으면 여지가 싸우죠. 없죠. 네. 아니, 싸울 일 있으면 싸웁니다. 야당, 아니, 좀 자유한국당 싸워주세요. 얘기를 하면 두 분이 생각이 너무 비슷해가지고. 근데 걱정은 하시는 건 맞죠? 저는 이제 애정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저분은 뭐 애정이 있겠어요. 애증이 있지 않겠어요? 네. 지난 주말 별세한 김종필 전 총리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정부가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수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찬반 논란이 상당히 뜨겁거든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글쎄요, 찬반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이제 정부가 결정을 한 것은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제 국민 화합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제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이 그동안에 이제 각축을 벌이다가 또 이제 하나로 합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정치가 진행돼 왔는데 네. 이제 대통령께서 정부에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훈장을 주기로 결정하지 않았나. 그리고 또 전직 국무총리들에게 훈장을 주는 건 또 관행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뜻으로 이해합니다. 의원님은요? 저는 별세 소식을 듣자마자 정청래의 개인의 공식 입장을 트위터로 발표했습니다. 발표해 주세요, 지금 여기서. 네. 현대 한국 정치사를 주름잡았던 삼김 시대가 막을 내렸다. 그는 양김의 민주화 투쟁에 맞선 가해자이기도 양김과 손을 잡은 협력자이기도 했다. 굴곡진 그의 인생사가 굴곡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이기도 하다. 그에 대한 서운함이 없진 않지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이렇게 했어요. 그게 지금 그래도 괜찮다라는 뜻이죠? 아니요. 평가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네. 입장을 밝힌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망자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이제 예의를 갖추자 그렇죠. 이런 차원인데 그런 개인적인 것과 훈장의 문제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다르다. 예. 욕해서 항상 이렇게 묻고 따지고 하는 문제가 인사청문회 할 때 5.16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 많이 묻죠.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인사청문회 할 때마다 후보자들에게 물었어요. 쿠데타냐? 근데 뭐냐? 예. 군사 정변입니다. 쿠데타입니다. 이렇게 답변한 사람이 극히 적어요. 애매하게 답변했죠. 역사에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5.18의 주역, 5.16의 주역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훈장은 이런 개인의 망자에 대해서 예의를 표현한 것과는 좀 다르다. 저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관례대로 했다고 설명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또 조문도 안 갔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해요. 그러니까 DJP 연합이라는 게 어쩌면 그게 없었다면 또 수평적 정권 그쵸? 교체가 없었죠. 그렇다면 분명히 공과 과가 있다고 봐야 되고. 그러니까
공이라면 그거 딱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딱 하나는 대부분 다 네. 간데 또 우리나라 산업화 고속 성장의 주역이기도 하는데 네. 우리나라는 공에 대해서 너무 인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인색함을 좀 풀고 화합으로 가는 길로 좀 택하시죠. 이봐요. 저 서로 안 맞는 것도 또 있잖아요. 안 맞네요. 제가 19대 국회 안행위 할 때 네. 훈장 받은 사람들을 다 조사해 본 적이 아, 있어요. 네. 근데 친일파 일제 부역자들에 대한 훈장이 너무 많았고 네. 또 군부 독재 5.18에 대한 뭐 공 때문에 훈장 받은 전두환 훈장 취소 문제도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것은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저는 훈장에 대해서는 엄격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문재인 정부는 관례대로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반대이다. 돌이킬 수는 없어요. 이미 이제 결정했고 국무에서 이제 사후에 의결하기로 했으니까. 왜냐하면 훈장을 또 취소한 경우도 있어요. 주소를 취소한다. 네. 하겠어요. 이제 논란이 됐는데 어쨌든 특히 유신 시대를 탄압을 받았던 그 세대들은 뭐 맛칼럼니스트 한교익 씨가 그 말을 했죠. 징글징글했다 이렇게 면접을 줬다. 네. 네. 자, 다른 얘기 해보겠습니다. 바른미래당도 오늘 새 원내대표 김관영 의원이 선출됐는데 글쎄요, 모르는 청취자분들도 많을 것 같으니까 바른미래당의 지방선거 이후의 상황들을 잘 수습할 수 있는 적절한 인물입니까? 저는 원내대표 투표에서 개표하다가 중단된 경우는 처음 봤어요. 과반을 넘겼다고 해서 네. 개표를 중단했어요. 이것은 이제 상대부로 나온 이현주 를 배려한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워낙 원사이드한 더 게임이었어요. 해봐도 안 되는 예를 그런 들어서 거? 네. 26명이 투표했다는데 25대 1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배려 차원에서 중단한 것 같은데 김관영 신임 원내대표가 이제 취임 일성으로 뭐 어느 당원과도 만나겠다 이제 다 하는 말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박지원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아쉬워하는 국민의당의 인재 맞아요. 로 이제 생각되는 분이죠. 그러니까 뭐 고시패스했다고 해서 똑똑한 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아니 저 개인적으로는 네. 공직 후배라서가 아니라 굉장히 반듯하고 아주 총명하고 이제 그래요. 어디 후배입니까? 행시죠. 예, 그렇죠. 예, 고시 후배. 행시 후배. 예. CP의 행시가 된 근데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좀 세대 교체를 하는 분위기를 보여주는 건 좋아요. 네. 사실 뭐 그렇게 또 젊지도 않아요. 외국에 비하면. 49세니까 뭐. 40대 후반, 50대 다 돼가잖아요. 네. 뭐 하여간 우리나라 이제 좀 고마운 세대 교체들 했으면 좋겠어요. 각 정당. 근데 이제 이분이 군산 지역구를 두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맞습니다. 군산에 있는 뭐 분들 제가 많이 알고 그러는데 한때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국민의당 가고 지금 이제 정세가 이렇게 바뀌면서 상당히 좀 안타까워하는 분위기죠. 자, 이 비례대표 3인 있잖아요. 이 박주현, 이상돈, 장정숙. 이 세 분의 의원들을 그러니까 다른 데로 이제 보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아니요. 아니, 복귀시킬 수 있다. 예. 근데 그게 쉬울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능케 하면은 이제 자기 역량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된다면 예, 설득을 예. 시켜서 예, 자기는 이제- 지지율이 예. 바른미래당이 민주평화 모임인가 평화당 네. 5배 정도 지지율 차이가 나면 올 것이다 하는 건데 그거는 뭐 그냥 단순한 본인 희망사항인 것 같고 저는 솔직히 말라서 생각하는데 이 세 분 있잖아요. 보내줘야 되면 왜 됩니까? 저는 그렇게 거래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아, 왜냐하면 특히 지역구와 달리 비례대표는요. 그 당의 지지표를 가지고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당 이외에 가서 활동하려면 본인이 사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후순위 멤버들이 쭉 있거든요. 그 안 좋은 근데 본인의 정치적인 노선에 따라서 출당을 시키는 꼼수를 통해서 의원직을 계속 유지하겠다. 그 자체는 바람직하지 못하고 그것은 총선 때 그 당에 투표했던 그래서 당선됐던 비례대표들로서는 총선 민의에 반하는 거죠. 유권자 뜻하고 다르다. 동감입니다. 네. 자, 야권도 뭐 지방선거 수습하느라고 정신이 없지만 더불어민주당도 뭐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아마 지방선거보다 더 치열한 당권 경쟁이 시작된 것 같은데 오늘 저희 2부에서 이 출마를 공식 선언한 박범계 의원하고 인터뷰도 했는데요. 예. 자, 출마 정청래 의원님 생각 없으시죠? 저도 뭐 있어요? 전당대회에 출마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네. 여러 가지도 저도 이제 경험을 하면서 예전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20명씩이나 이제 거론되는데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정치적으로 업적을 많이 쌓았고 의정활동 잘했고 근데 나를 왜 못 알아주는 거야? 이런 억울함을 갖는 것은 정치 수양의 부족이다. 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뽑아줄 유권자, 국민 대중들이 나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갖고 있느냐. 저 사람은 당대표 깜이다 아니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나의 준비 정도보다는 대중의 인식 정도가 훨씬 더 중요하더라.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오는 분들 중에 이 사람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저 사람은 깜이 아닌데 하는 것에 대해서 억울해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정치는 타이밍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비슷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의원들이 이 큰 전국적인 선거를 치러보는 경험은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리고 또 이런 선거를 통해서 이름을 많이 알릴 수가 있죠. 그래도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총선 준비도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20여 보니까. 명이 지금 거론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대강 알아요. 이제 그 끝에부터 계산하면 되죠. 이 사람은 아니고, 이 사람은 아니고, 이 사람은 아니고. 소거한다. 예, 제거한다. 그렇지. 소거한다. 예. 그러다 보면 결국 한두 명 남는 거죠, 뭐. 그러니까 친문계가 지금 많이 오는데 사실 일각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배경으로 너도 나도 당권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8.15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는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해찬이냐 아니냐의 선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봐도 됩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그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는 게 좋아요. 이게 솔직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해찬 전 총리가 나가면 못 나올 사람이 많아요. 수두룩해요. 이해찬 전 총리가 나가면 네. 친문이라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못 나간다는 그렇죠. 겁니까? 자동 왜냐하면 정리되는 거죠. 그리고 이해찬 총리가 나가는 순간 네. 경쟁이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가는 것 자체로 욕먹을 수도 있어요. 아니 이해찬 전 총리하고 지금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번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는 이해찬이 나가냐 안 나가냐 사실은 이걸로 큰 그림과 구도가 그것도 있고 결정되는 선거예요. 김부겸이 장관. 그만두고 나오느냐 그것도 굉장히 볼만한 거리인데 왜 그러냐면 이제 김부겸은 아무래도 이제 비문이라기보다도 범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지금 이제 비문은 내가 볼 때 없는 것 같고 거기는 인문이에요. 인문은 또 뭐예요? 새로 이제 문으로 들어왔다. 문으로 들어온 거. 인문이라고? 출문도 있어요. 근데 이해찬 전 총리하고 김부겸 전 이제 고만두 전 장관이 하고 만약에 경쟁을 하면은 굉장히 흥행물이 될 근데 거예요. 이제 김부겸 장관은 본인 스스로 지금 손발을 묶인 게 하나 있어요. 검경 수사권 지금 발표했잖아요. 본인이 당사자인데 그걸 딱 지금 이제 역사적인 이게 작업인데 역사적인 일인데 검경 수사권을 이렇게 비전을 발표해놓고 본인의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주무장관인데 그걸 때려치고 전당대회에 나온다. 시간이 그거는 맞지 않네요. 본인의 지금 손발을 본인이 묶어놓은 거예요. 본인이 그걸 추진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본인은 이제 무슨 계산을 할 거냐면 이제 대권 도전할 거거든요. 분명히. 네. 이게 나가는 게 대권 도전에 유리한지 유리한지. 불리한지 그런 계산을 이제 많이 고민하겠죠. 맨날 할 때만 느끼는데 너무 짧아요. 그렇죠. 근데 무서운 사람들이 거론되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올까봐 지금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좀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아니 이분들은 솔직히 짬짬이가 가능하잖아요. 이분들은 좀 평균 연령이 70세입니다. 연령도 올드보이라는 얘기도 있고 아마 이게 좀 이런 얘기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필요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좀 사람들이 아닌가. 그래서 정두원 같은 분을 못 모셔올 거면 차라리 외국인을 모셔와라. 뭐 히딩크 이런 히딩크 감독 느낌입니까? 같은. 아니요. 제가 그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방송 오기 전에 고민을 좀 해봤어요. 네. 정말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해야 되나 했더니 답이 펀뜩 나왔어요. 갈라서는 거예요. 어떡해요? 그러니까 친박하고 비박하고 이번 기회에 아예 갈라서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가 돼요. 한 당을 또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싸울 일이 없어져요. 그러고 말고 무슨 언제까지 끝이 나냔 말이에요. 이게. 저는 그게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또 협조할 거 협조하고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친박계가 좀 반발하는 느낌이죠. 그 재선도 마찬가지고요. 김성태 대표가 비박이니까요. 비박이고 그 뒤에 또 김무성 의원이 있고 뭐 이러니까 이제 그렇게 돼. 아니 근데 되죠. 보통 정치인들이 뭐 개파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면 보통 가치와 이념 이런 거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누구랑 친하다, 누구랑 안 친하다 이런 거 가지고 이 개파 형성을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이제 알다시피 공천권 때문에 그런 거죠. 저 사람이 돼야 내가 나중에 공천받을 수 있다. 이제 이런 걸 기대하고 거기 이제 패거리를 모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중요하죠.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지금 상태에서 자유한국당에서
다음에 공천을 받는 게 유리해요? 그러니까 예. 자, 홍준표 전 대표가 지난 주말에 김종필 전 총리 빈소에 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친박계가 내가 당을 나가면 당 지지율이 오른다고 했는데 당 지지율 오르는지 한번 보자 이런 얘기했는데 지금 성대모사 한 거예요? 비슷하게 한번 해봤어요. 어떻게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지율 오릅니까? 홍준표 정리되는 거죠. 그리고 이해찬 총리가 나가는 순간 네. 경쟁이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가는 것 자체로 욕먹을 수도 있어요. 아니 이해찬 전 총리하고 지금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번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는 이해찬이 나가냐 안 나가냐 사실은 이걸로 큰 그림과 구도가 그것도 결정되는 있고 선거예요. 김부겸 김부겸이 장관. 그만두고 나오느냐 그것도 굉장히 볼만한 거리인데 왜 그러냐면 이제 김부겸은 아무래도 이제 비문이라기보다도 범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지금은 이제 비문은 내가 볼 때 없는 것 같고 거기는 입문이에요. 입문은 또 뭐예요? 새로 이제 문으로 들어왔다. 문으로 들어온 거. 아, 입문이라고? 출문도 있어요. 근데 이해찬 전 총리하고 김부겸 전 이제 고만부 전 장관이 하고 만약에 경쟁을 하면은 굉장히 흥행물은 될 근데 이제 거예요. 김부겸 장관은 본인 스스로 지금 손발을 묶인 게 하나 있어요. 검경 수사권 지금 발표했잖아요. 본인이 당사자인데 그걸 딱 지금 이제 역사적인 이게 작업인데 역사적인 일인데 검경 수사권을 이렇게 비전을 발표해놓고 본인의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주무장관인데 그걸 때려치고 전당대회에 나온다. 참 그거는 시간이 맞지 않네요. 본인의 지금 손발을 본인이 묶어놓은 거예요. 본인이 그걸 추진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본인은 이제 무슨 계산할 거냐면 이제 대권 도전할 거거든요. 분명히. 네. 이게 나가는 게 대권 도전에 유리한지 유리한지. 불리한지 그런 계산을 이제 오늘도 많이 고민하고 정두원 전 새누리당 의원,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방선거 이후에 지금 여권은 선거 이후 후폭풍 수습하기 위해서 전당대 얘기도 하고 있고 또 야권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이 얘기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어제 한국당 혁신 비대위원장 인선 담당하는 준비위원회가 출범했는데 그 3선에 안상수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네요. 보니까 배현진, 김성원, 박덕흠 의원이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개혁 의지 보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누가 맡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이제 그 김성태 원내대표가 내놓은 이제 일정대로 이제 간다는 의미죠. 근데 이분들은 이제 다음 주까지 비대위원장을 이제 추천하고 이제 끝나는 것밖에 안 되는데 네. 그래도 이제 골고루 섞어가지고 한번 해본다고 했는데 당장 또 문제가 생겼네요. 또 중진들이 이제 김성태 나가라고. 사퇴하라고 또 네. 나왔어요. 이 당은 도대체 끝이 없어요. 자, 이 시대 참 정당인 우리 정청래 의원님 한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이 비대위 준비위원회네요. 네. 위자가 3개 들어가네요. 위입니다. 혁신이 비대위, 비대위, 준비위. 들어가는데 예. 비대위면 비대위지 비대위를 또 만들면 준비예요. 그럼 그런 얘기도 처음 듣는 것 같아요. 네, 준비를 위한 예비 준비 모임 같은 것도 해야 되지 않나요? 이게 사실은 시간 끌면서 네. 어떻게 한번 밑돌 빼서 윗돌을 한번 막아보자 이런 식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안상수 인천시장 출신이죠. 그렇죠. 배현진, 김성원, 박덕흠 이렇게 쭉 했는데 이게 이제 보통 정치권 여의도에서 무슨 인선을 할 때 영남 대표 누구, 호남 대표 누구, 청년 대표 누구 하는데 그 사람이 실제로 무슨 지역 대표성이라든가 세대 대표성이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그야말로 구색 맞추기인데 이게 사실은 실질적인 효과는 없어요. 아하. 제가 봤을 때 이거 가지고 이 사람이 영남 대표성을 가지고 갔으니까 우리 영남 지역을 우대한다 이런 게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구색 맞추기를 좀 하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금 우리 정돈 선배 말씀하셨다시피 중진 의원 5명이 물러가라 이러고 그러니까 있거든요. 4호선 의원 5명이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지금 김성태 권한 대행택인데 이 나가라고 하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 뭘 하자는 거냐면 그냥 평소대로 전당대회를 열어서 지도부로 구성하자 그 얘기예요. 비상 대책위가 필요 없고 그냥 예. 전당대회를 통해서 예.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해 보자. 자꾸 지금 대표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이제 그 5분입니까? 거기도 있어요 보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중진들의 당권 경쟁이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뭐 하여간 개파 투쟁에다가 당권 경쟁에다가 뭐 하여간 자리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두 가지 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나는 차기 전당대회에 나가지 않겠다. 네. 내지는 다음 21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 라든가 네. 뭐 이런 게 없으면 끊임없이 자기 정치 한다. 그리고 이 판에 주도권 잡으려고 한다. 그런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뭐 지금 아무도 안 보이고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 하나 지금 보이고 있는 건데 네. 다른 의원들이 생각할 때 배 아픈 거죠. 자, 지금 뭐 심재철, 이주영, 유기준, 정우택, 홍문종이니까 이분들도 뭐 당권 도전이 가능하지 않을까. 자, 비대위원장 관련해서는 후보군들을 좀 보니까 김병준 전 교수, 김종인 전 대표, 김항식, 황교안, 이완구, 김형호, 박관용. 제가 웃어서 좀 그런데요.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잘 웃으셨어요. 아유, 뭐 그러니까 지금 전부 다 죄송합니다. 제가 웃을 게 박근혜 아니라. 전 대통령하고 관계가 돼 있는 사람들이. 뭐가 맞지 않은 것 아니면 같은데? 이명박 예. 대통령하고. 네. 그러니까 좀 안 맞죠. 지금 이제 비대위원장을 이 중에서 한다. 그러면 정리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제 느낌은. 그래서 그렇죠. 예. 저는 이분들 말고 새로 한 분 추천하겠습니다. 한 명 또 있나요? 정두원. 그 저도 사실은 솔직히 이거는 여기서 그냥 하는 얘기가 이분들보다 아니라 예 맞습니다. 차라리 정두원 같은 분이 가서 하는 게 훨씬 낫죠. 오히려? 아니 오히려가 아니라 왜냐하면 저분이 사심이 없잖아요 지금. 사실 전혀 없습니다. 사심이 없어요. 사심이 네. 없잖아요. 근데 지금 저를 왜 여기서 가지고 이렇게. 아니 근데 자연인 정두원도 제가 얘기하는 거지만 네. 저런 캐릭터가 지금 맞아요. 근데 사실 이 지금 비대위를 모시는 사람들 자세가 정말 사심 없이 모시겠다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이 거론되지가 않아요. 선거 수습하느라고 정신이 없지만 더불어민주당도 뭐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아마 지방선거보다 더 치열한 당권 경쟁이 시작된 것 같은데 오늘 저희 2부에서 이 출마를 공식 선언한 박범계 의원하고 인터뷰도 했는데요. 네. 자, 출마. 정청래 의원님 생각 없으시죠? 저도 뭐 있어요? 전당대회에 출마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네. 여러 가지도 저도 이제 경험을 하면서 예전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20명씩이나 이제 거론되는데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정치적으로 업적을 많이 쌓았고 의정활동 잘했고 근데 나를 왜 못 알아주는 거야? 이런 억울함을 갖는 것은 정치 수양의 부족이다. 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뽑아줄 유권자, 국민 대중들이 나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갖고 있느냐. 아, 저 사람은 당대표 깜이다 아니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나의 준비 정도보다는 대중의 인식 정도가 훨씬 더 중요하더라.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오는 분들 중에 이 사람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아, 저 사람은 깜이 아닌데 하는 것에 대해서 억울해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정치는 타이밍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비슷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의원들이 이 큰 전국적인 선거를 치러보는 경험은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리고 또 이런 선거를 통해서 이름을 많이 알 수가 있죠. 그래도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총선 준비도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20여 보니까. 명이 지금 예. 거론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대강 알아요. 이제 그 끝에부터 계산하면 되죠. 이 사람은 아니고, 이 사람은 아니고, 이 사람은 아니고. 소거한다. 예, 제거한다. 그렇지. 소거한다. 예. 그러다 보면 결국 한두 명 남는 거죠, 뭐. 그러니까 친문계가 지금 많이 오는데 사실 일각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배경으로 너도 나도 당권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8.15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는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해찬이냐 아니냐의 선거예요. 그렇죠. 아, 그렇게 봐도 됩니까? 네, 그렇죠. 그거예요. 그렇게 솔직히 얘기하는 게 좋아요. 네, 이게 솔직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해찬 전 총리가 나가면 못 나올 사람이 많아요. 수두룩해요. 아, 이해찬 전 총리가 나가면 네. 친문이라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못 나간다는 그렇죠. 겁니까? 왜냐하면